네,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 해당사 호텔 임동성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이고요. 부동산 파트입니다. 나스닥 75% 하락, 대폭락 가능성, FOMC 시작에 불과, 시장 붕괴 시키는, 요거 한번 부동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이게 부동산이 또 뭐 연관관계가 이렇게 이어지니까, 요게 나스닥이 왜 대폭락이에요? 이자율 상승이에요. 그래서 자산 시장을 다 돈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은행으로, 그래서 주식 시장이건 부동산 시장이 다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주식이잖아요. 부동산의 주요 뉴스는 아니긴 한데, 그래서 좀 자세히 봐보겠습니다. 또 다른 소식이 뭐가 있는가 봐볼게요. 소비자가 못 찾는 보증금 450억 원 환경부 적금 들고 펀드 투자하고 있고요. 자, 금리 공포 구간 진압했습니다. 주간 아파트 통계 작성 후 최대폭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용적률 완화에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산업개발 가격 상승 높은 대단지 음성, 현대산업개발, 광주 좀 이게 하여튼 믿을 수 없는 건설에서 하죠. 열매 뭐 하나 거래 안 되는데 중개사무소 개업도 개점 휴업 상태다. 이런 소식이고요. 자, 한국경제신문입니다. 부동산 소식이고요. 자, 미국발 금리 급등으로 서울 인기지역 오피스 공실률 오를 것이다. 자, 수도권 뺀 규제지역 해제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 다음에 빅스텝 공포,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가 80선이 무너졌고요. 서울 주택가격 거품이 38%, 서초구는 50%가 넘고 있다라는 소식. 이거 거품이라기보다는 그냥 은행이 돈을 빨아들이니까 그냥 하락한 겁니다. 뭐 이건 저는 거품이라기보다는 그냥 현재가를 반영해 주는 거라고 봐요. 오르는 것은 또 오르는 것을 현재가를 반영해 주는 거고. 자, 나스닥 75% 하락, 대폭락 가능성, FOMC는 시작에 불과, 시장 붕괴 시나리오 대비해야. 나스닥은 고점 대비 75% 하락할 수 있다. 코스피는 800선을 깨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한국 시간으로 20일 새벽에 나온 연방공개 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결과 대부분이 매파적 요소가 강한 것으로 시장이 받아들이긴 합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패드에 쉽게 하락을 허용하지 않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서명석 자이언트 스텝 기준금리 0.7포인트 인상했죠. 전무 후무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적도 있어요. 자,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또 갈 길이 멀다는 점입니다. 내년 말 금리 전망치가 4.6%까지 올라가고 FOMC 위원회 19명 중 6명은 4.7에서 5% 전망치를 제시했고요. 최종 금리가 5%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미 미국 금리는 2008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되었다는 데도 있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던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며 문장으로 자산시장 보호를 키우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조기에 잡는 데 실패하며 실기했다는 비판을 면치고됐죠. 최근의 비판 목소리를 의식이라도 하듯 제롬 파월의 연준 의장은 연일 날선 발언으로 연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때 연준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신경도 안 쓰고 주식시장에 팡팡 올리던 미국 월거도 이제는 힘이 좀 빠졌습니다. 전 세계 파월 의장만 입만 쳐다보고 있으니 연준은 나름의 권위를 조금은 되찾았다 자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1일 열린 FOMC 회의 때도 파월 의장의 발언이 색깔에 따라 시장이 흔들흔들했으니까요. 이제 센 발언으로 무장한 연준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부리TV가 인터넷 인터뷰한 엘리엇이라는 유튜버는 오래전부터 글로벌 자산시장에 끔찍한 결말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래프 아래로 보다는 위를 쳐다보고 있을 때 그는 폭락 가능성이 연일 제기하며 세간의 화제를 끌었습니다. 실제 자신이 살던 집을 팔아 전세로 주거를 옮기고 차익을 곳곳에 베팅하며 계좌를 오픈했습니다. 최근 들어 그가 예상한 발언이 하나씩 맞아떨어지며 그를 따르는 매니아층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엘리엇이 예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결과가 심각합니다. 나스닥은 고점 대비 75% 빠질 수 있고 코스피는 800선을 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최악의 경우 이렇게 될 수 있으니 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는 과거 원달러 환율이 1,400원 한다하면 누가 믿었겠냐. 하지만 이미 1,400원 시대가 열렸고 앞으로 다가오는 대폭락장은 대공을 연상할 것으로 무시무시한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그는 이번 폭락장은 수십 년 이어진 엘리엇 대파동 5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벌어지는 것이라며
그래서 폭락의 깊이도 예사롭지 않으며 역사상 가장 큰 폭락장이 될 수 있단 말하고요. 자세한 것은 매부리 TV에서 볼 수 있고 시청해달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또 자세한 거 한번 금리 공포 구간 진입 주간 아파트값 통계 작성 후 최대폭 하락했답니다. 서울 아파트가 17주 연속 하락했고요. 전국 0.19%, 서울 0.17% 떨어졌고 통계 작성 후 10년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가을 이사철 거리도 역대 최저 전문가 규제 지역 풀었지만 미국발 금리 악재 영향이 더 크다. 금리 급등으로 대형 악재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다시 한번 최대 폭 하락률을 기록했고 전문가들은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 제도 페드가 21일 현지 시간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매수 심리가 더욱 악화돼 부동산 시장 하락에 골이 깊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 정부가 부동산 규제 지역 2차 해제를 실시하며 거래 절벽을 해소하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악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 22일 정부 공식 부동산 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19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전주 대비 0.19% 하락했고 지난주 마이너스 0.16% 비해 하락폭이 0.03포인트 커졌으면 물론 역대 최대 2012년 5월 14일 통계 작성 이후 기록했던 지난 5일 하락폭 마이너스 0.17을 넘어 다시 한번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수도권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0.23, 서울 마이너스 0.16에서 마이너스 0.17,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역시 지난주 비해 하락폭이 커졌고요. 수도권은 2012년 8월 6일 마이너스 0.24, 서울은 2012년 12월 10일 마이너스 0.17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서울 지역별로 보면 용산구가 마이너스 0.07에서 마이너스 0.1로, 강남구는 마이너스 0.09에서 마이너스 0.1로 주요 지역의 하락폭도 확대되고 있고요. 강남권에서는 송파구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 0.22 하락폭이 큰 편입니다. 송파의 경우 문정동, 구축과 잠실, 일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폭이 확대됐고요. 부동산원은 설명했습니다. 노원구 마이너스 0.29에서 마이너스 0.28, 은평구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0.24 등 서울 외곽 지역은 하락폭이 조금 감소했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값이 17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부동산원은 서울 경기 추가 금리 인상 우려와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이 짙어지며 매수 문의가 급감한 가운데 매물 가격 하락 조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원구 A공인중개사 대표는 가을 이사철임에도 전월세를 제외한 매매 관련 문의는 완전히 사라진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고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인 아파트 거래량 또한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관련 산업의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2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7월 642건으로 2006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최저를 기록했고 8월 역시 602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 후 한 달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8월 거래량은 9월 말까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7월 수준을 크게 넘지 못할 전망이다. 9월 20일 현재까지 거래량이 117건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21일 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를 조정 대상 지역 해제로 하는 규제 지역을 대폭 줄였지만 미국발 금리 인상 영향이 워낙 커 당분간 매수 심리가 살아나기 힘들다는 견해를 쏟아내고 있고요. 소유자는 눈길이 온통 금리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규제 지역 일부 해제하는 정도로는 시장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 의미하고 있고요. 연준은 21일 기준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해 3에서 3.25 수준으로 올렸고요. 최한석 하나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장은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규제를 풀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수도권 대부분의 규제 지역이며 지금은 금리가 주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이 훨씬 클 것이라며 금리 인상이 진정되는 신호가 보이지 않는 이상 부동산 시장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고준석 제2에드 투자자문 대표 역시 현재 많은 사람이 4%대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지만 1에서 2포인트 정도 금리가 더 올라가면서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며 대출이 안 되는 15억 원 초과 주택이 많은 지역도 야외 이외 지역 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 설명했고요.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은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관련 매물이 나오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금리 추가 인상으로 매수세가 더 유출된 것은 기정사실이다. 금리 때문에 계속해서 내년 상반기, 하반기까지도 저는 어떻게 하여튼 저점 구간을 지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더 하락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상 금리 공포 구간 진입되어져서 주간 아파트가 통계 작성 최대폭 하락, 계속해서 하락 예상을 점쳐 봅니다.